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전지일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가 왜 학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사가 하는 그 사회복지 실천 자체가 학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학습은 연습이나 경험의 결과, 일어나는 행동의 지속적인 변화를 말하는데,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 형식지가 사회복지 실천 암묵지로 바뀌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회복지사의 성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실천은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되는 지식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험이 지식이 되는 과정에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경험이 기록되어져 지식으로 남겨질 때에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 경험의 근거와 경험의 과정, 그리고 의미와 의의를 담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단순한 반복이 아닌 반드시 사회복지사의 성찰을 통해 이전보다 향상된 형식지로 작성되고 또다시 암묵지로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성찰은 스스로에 대한 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투입에 의한 산출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 외에 사회복지사로서 전 과정에 걸쳐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와 부합되었는지, 사회복지사로서 고민했어야 할 윤리적 이슈는 없었는지, 조금 더 최선을 했어야 하는 과정은 없었는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지 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학습을 구상해 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당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또는 개입을 해야 하는 자신의 지식은 충분한지를 또 돌아보면 어떤 누구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배웠던 사회복지 개론, 실천론, 실천기술론 같은 다수의 과목들은 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개론이 써지게 된 배경 지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또 그 지식이 확장 또는 응용되어져서 실용되어지고 있는 지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실천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사회복지사로서 정체성을 자각하면 학습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직원 교육을 진행하지만 직원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춰 개별화된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직원 교육을 기획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직원 교육 욕구조사를 반영하여 아무리 인지도가 높은 강사를 초청한다 하더라도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불만족이나 아주 불만족이라는 답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일 수 있지만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교육을 어떻게 하면 기획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회복지시설의 교육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해보면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기관에서 제공이 되거나 업무와 관련되어 제공되는 정보에 의해서만 교육, 학습에 참여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되어서만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꺼내 놓을 수 있겠지만 저는 먼저 스스로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시설의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노력해야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것 또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을 보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사회복지사로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방법을 소극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성찰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회복지사로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의 영역을, 자신의 바운더리를 스스로 기간 안에만 묶여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회복지사로서 여러분은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관계하면서 사람 그 자체를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사회복지사에게 학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스스로의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사회복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어떤 학문이든 어떤 학습이든 우리가 하고 있는 실천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인문학 서적을 읽다 보면 그것이 단순한 하나의 이론이나 관점, 또 학문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과학 서적을 읽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또한 인문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관심 있어 해서 탐구하고 싶어하는 학습의 소재들은 모두 사회복지 실천과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유의지에 관심을 갖고 책을 읽다 보면 분명히 철학적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물리학이나 양자역학 또 뇌과학 같은 영역까지도 자유의지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많은 연구가 또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볼 때 단지 그 지식을 얻는 것도 있지만 이것들을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그런 책들 속에서도 내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정체성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의미 또한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지식, 경험, 기술,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어떤 주어진 어떤 환경 그 가운데서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스스로 학습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면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책입니다. 저는 책을 읽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읽기 시작하다 보면 언젠가 조금씩 한 달에 뭐 2권 또 한 달에 3권 이런 식으로 조금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읽게 되는 책의 양도 많아지게 됩니다. 또 책을 읽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또 알리는데요. 좋게 이야기하면 공유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책에 대한 소감을 적기도 하고 때론 질문을 하다 보면 어느새 의무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습관이 되는 어떤 경험들이 하게 되고요. 또 책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아마 이해가 안 돼서 어려워서 덮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메모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어려웠는지를 좀 메모를 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다 완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단어일 수도 있고 어떤 개념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개념들을 적어놓은 것들을 나중에 인터넷으로 서치를 한다거나 유튜브 같은 데서 단어 키워드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또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출퇴근 시간에 뭐 간단하게 듣게 되면 또 이해가 좀 더 이해의 폭이 좀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또 책 모임을 만들거나 또 이미 기존에 있는 책 모임에 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SNS라든가 뭐 주위에 어떤 조금만 좀 더 살펴보면 그런 모임들이 있음을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 참여해서 자신이 읽었던 책을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책을 읽고 같이 소감을 나누면 더 많은 이해와 적용점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에서 정해진 어떤 교육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거나 스스로 좀 더 즐겁게 또 알고 싶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학습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신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그런 교육들을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의 교육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외부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는 개인의 의지와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참여를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많아요. 어떤 업무라던가 뭐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던가 뭐 시간, 뭐 거리, 장소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이 막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다 보면은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데요. 그런 것들 다 떨쳐버리고 나에게 이 교육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에 더 집중하고 무조건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참여를 해보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 교육에 참여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이 교육이 별로일 때도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사실 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집중하기보단 그 교육의 한 부분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내가 좀 더 알고 싶었던 것들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찾아보는 노력들 그런 의미들을 찾아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정말 관심 있고 듣고 싶은 그런 교육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교육 기획자가 되어도 됩니다.
스스로 뭐 교육의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강사를 초청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보다 정말 그런 관심사,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그렇게 교육을 기획해서 한번 진행해 보면 좀 더 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랫동안 학습 모임 또는 책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기도 하고 만들어진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교육 모임에 참여하고 학습 모임에 참여하고 책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모임들이 함께 모이면 어떨까라는 어떤 궁금증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나 기획을 했죠. 그래서 이름하여 사회복지사 6월의 소풍이라는 어떤 주제로 제목으로 이제 기획을 했는데, 6월 22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파주에 있는 사회복지 책마을 2층, 그러니까 지혜숲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포트락 파티, 북 콘서트, 그 다음에 웰밴, 김대근 선생님, 그 다음에 유영덕 관장님과 김윤용 총장님, 선배님들의 어떤 그 버스킹 공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또 개별적으로 그늘막 텐트를 또 가지고 오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소통, 또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우리가 학습을 사회복지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참여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전재일이었습니다.